안녕하세요.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는 33 미혼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 글쎄요. 아직 결혼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파혼의 경험이 있어요. 파혼한 이유는 모 예비시댁과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남자친구 엄마의 횡포와 아들 유세,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의 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했다는 얘기 종종 들었지만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정년기인 그때 결혼이 엎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결혼에 대한 급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은 더더욱 거부하게 되어버린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은 이제 너도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데요. 강하게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러다가 계속 결혼 안 하고 늙어 죽을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빠는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엄마가 마음이 급하신지 기어이 최근에 결혼 얘기를 꺼내시네요. 너 정말 결혼 생각 없는 거야? 하든 안 하든 네 자유고 엄마는 재촉할 생각은 없다만 네가 파혼한 일로 아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다. 뭐 꼭 결혼하라는 건 아니다만 세상에 그런 시댁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주변만 봐도 알잖아. 대부분은 다 상식적인 부모들 아니겠니? 똥 밟았다 생각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사람도 만나고 하면 안 될까?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굳이 결혼이 안 급할 뿐 생각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말 안 해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또 겪자니 끔찍해서 그래. 양가 인사니 상견례니.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뭐 그리 인산치레가 많고 과정이 복잡한지 몰라. 그냥 둘이 좋으면 살림 합치고 사는 거지. 암튼 엄마, 결혼을 언젠가 하겠지만 꼭 예전같이 같은 과정을 거치란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내버려 둬 주세요. 제가 장녀인데다가 이렇게 어영부영 35이 되고 40 되어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 헤아려서 굳이 결혼 빨리 할 이유는 없죠. 다만 오늘 과거 파혼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현명한 조언은 듣고 싶습니다.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그 사람 얘기부터 해야 할 듯 싶네요. 예전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같은 지역에 삽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도농복합도시라 굳이 말하면 남자친구는 시내, 저는 촌동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빠는 이곳 토박이시고 예전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고요. 저는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곳으로 내려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세무사입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양가 집안이 그럭저럭 형편이 좋아서 결혼할 때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엄마는 부동산을 하셨는데 그때가 한창 우리 사는 동네 부동산이 호황이었고 토지 거래도 많았어요. 그때 돈을 좀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세무 관계는 남자친구가 전부 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종종 자랑을 하곤 했거든요. 엄마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때는 연애할 때니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남자친구가 하는 말뿐이었는데 그때 생각하기로는 그 나이에 부동산도 하시고 돈도 잘 버시는 능력자이신가 보다 했어요. 요즘 환갑은 노인이 아니잖아요. 60 넘어도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시어머니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일하는 며느리는 이해해 주시겠다 싶어서요. 연애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집에 굳이 인사를 미리 드리지는 않았고
때가 되면 그냥 선물만 챙겨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나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죠.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축사도 하시고 논도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 농장이라고 과일을 하시는데 여긴 엄마가 거의 도맡아 하십니다. 주로 계절마다 딸기, 참외, 수박을 하시는데 품질이 좋아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계세요. 제 입으로 분홍이라고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아빠 말을 빌리자면 아빠는 대농이라고 불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동네에는 15만 평 농사 짓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엄청 알부자들 많으십니다. 우리 부모님 재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땅에, 신화의 아파트에, 현금 자산에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굳이 우리 부모님 크게 농사 짓는다는 말을 남자친구에게 하기 우스운 일이라 자세히는 몰랐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내 앞으로 빚 없고 부모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만 아니면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부동산 하시는 엄마 덕에 장가갈 때는 아무 걱정 없다고 하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나 장가갈 때 집 한 채는 무조건 해주신다고 했어. 물론 요즘에는 반반 결혼이니 뭐니 한다지만 그래도 집은 남자가 더 보태는 게 맞지. 우리 엄마가 부동산 하시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 아마 입지 좋고 나중에 잘 오를 아파트로 알아봐서 주실 거야. 우리 엄마가 돈 되는 곳 알아보시는 재주가 있으시거든. 그래? 나는 신혼집은 나도 돈 보태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남자가 다 부담하지 않는 추세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양가 어른들이 의견 조율하면 되겠다. 뭐 오빠 말대로 집으로 해오면 나는 혼수랑 예단해도 되는 거고. 솔직히 나는 결혼이 이래서 머리가 아파. 내 친구들도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도 있더라.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뭐 그리 복잡한 게 많은지. 아직은 어쩔 수 없지.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래.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잖아. 내가 우리 누나 결혼하는 거 보고 만만치 않은 일인 걸 알겠더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누나 시집 보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며느리 입장도 잘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싶어. 너나 나나 집안에 큰 문제 없고 이만하면 무난한 거야. 내 생각이지만 우리는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걸? 근데 오빠 누나 결혼할 때는 왜? 누나가 마음고생한 거야? 오빠네 누나도 초등학교 교사라며 시댁에서 좋아하시지 않아? 교사 며느리라고 말이야. 우리 매형이 좀 잘난 사람이잖아. 의사 아들이라면서 우리한테 10억 해오라고 하더라. 자기네는 아들 키우면서 10억이 넘게 들었다나? 그런 아들 주는데 10억이 적냐면서 한바탕 난리 났었지 뭐. 10억? 그래서? 정말 오빠 집에서 의사 사위 보자고 10억 해준 거야? 아유, 말도 마.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 탈탈 털고 조그만 땅도 팔아서 매형 10억 개원 비용 보탰지. 근데 황당한 건 뭔 줄 알아? 결혼해서 맨날 누나랑 이혼 아내 만에 난리다 난리. 우리 부모님이 왜 10억 해줬겠어? 사위한테 회수 받을 생각 안 하셨겠어? 근데 회수는커녕 맨날 누나한테 생활비 보태주고 있어. 그래서인지 우리 엄마가 나는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진짜 품성부터 보실 거래.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시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누나가 의사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죠.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10억을 쓰는 처갓집이 주변에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누나 시집 보내면서 부모님이 며느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인품이라고 하길래 속물 같은 분들은 아니시겠거니 하고 안심했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멀지 않은 근교에 사는 것도 나름 잘된 일이었고요. 결혼해서 어느 한쪽 집안이 멀면 그것도 참 고역인데 우리는 양가 모두 생활 기반이 이곳에 있으니 이것도 내 복인가 싶고 좋았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그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테니까요. 보통 예비사위 처음 인사하는 집들이 그렇듯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한바탕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고모도 현주 예비신랑감 보겠다고 오셨고,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도 한복 곱게 차려입고 머리까지 쪽지고 앉아서 맞아주셨어요. 엄마는 상다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손수 차려놓으셨습니다. 아빠는 아끼고 아끼던 인삼주도 따셨죠. 제가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윗감이 마음에 드시냐고요. 그런데 아빠가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데려온 놈인데 내 맘에 들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네가 좋다면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이지. 아빠는 새님 같은 사위보다 머슴 같은 사위 얻어서 일도 시키고 농사도 물려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환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장녀였고 우리 아빠는 집안 장손이셨으니 정말 오랜만에 혼사였거든요. 그러니 온 집안의 관심이 저한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환대받는 느낌이 좋았는지 자기 가족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귀한 대접 받았다면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기로 잡은 날을 어쩐 일인지 남자친구가 한번 미루더라고요. 현주야, 이번 주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계약건이 생기셨다나 봐. 도저히 시간 변경이 어려우시대. 그래서 다시 날을 잡을까 하는데 어때? 나야 주말이면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오빠 부모님 가능한 시간으로 잡아. 그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고마워.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다시 날짜 잡아볼게. 어렵게 잡은 날짜인데 미안.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서 한 번 날짜를 미뤄야 했습니다. 9일 후 기분이 나쁠 건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하시니 당연히 큰돈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면 미룰 수 있죠. 그런데 다음번에 어렵게 잡을 날짜를 또 한 번 미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미안해하면서 말했지만 어쩐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닌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색하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오빠, 뭔가 이상한데?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는 나 인사 가는 거 왜 미룬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않는 겁니다.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다그치자 자포자기한 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현주야. 사실은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진짜 미치겠어. 언제는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막상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엄청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왜? 설마 나 만나보지도 않고 별로시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냐. 지금 딱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인사도 오지 마시라는 것 같구만. 내 말이 틀려?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저는 너무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껏 남자친구 말만 듣기로는 며느리 보는 눈 까다롭지 않고 인품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니만 저를 보지도 않고 대체 뭘로 인품을 판단하신다는 건지. 화가 났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무르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찬찬히 얘기를 해보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를요. 어머니가 너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집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놀라시더라고. 내가 농사꾼 딸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너 안 보겠다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야. 공교롭게 엄마 일이 계속 겹친 거고 이번에도 엄마가 계약 날짜를 잡아버리시는 바람에 미안하다. 어쨌든 오빠네 엄마는 내가 농사꾼 딸이라 달갑지 않다는 거네? 와,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쁜데? 아니 사람을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시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농사 짓는 농사꾼이 어때서? 나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왜 오빠 엄마한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분 나빠하지 마. 우리 엄마가 너 싫다는 건 아니잖아. 진짜 미안해. 나도 엄마가 왜 차일피일 미루시는지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 일단 내가 엄마한테는 다시 날 잡자고 할게. 이건 우리 엄마가 100% 실수하시는 일인 거 내가 인정할게. 엎어버리려면 이꼴저꼴 안 보고 그때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남자친구가 엄마 설득하겠다는 말을 멍청하게 한 번 더 믿었습니다. 저도 옥이 비슷한 게 생겼고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분명 후회하실 거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할까요? 다행히 며칠 후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현주야, 엄마가 이번 주에 오래. 우리가 괜히 오해한 것 같아. 엄마는 깊이 생각 안 하셨대. 진짜로 엄마 부동산 일 때문에 미루자고 하신 거고 며느리 부모님 하시는 일이 뭐가 중요하냐고 웃으시더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인가 봐.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기분 좋게 가자. 응? 그렇게 어렵게 날짜를 다시 잡고 그 집에 인사하러 갔더랬습니다. 아마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서 겪은 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예비시댁 인사하러 가서 김밥 말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가볍게 아들 여자친구와 밥 먹는 날로 아신 건지 다른 날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 날 저녁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어머니는 김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 말끔한 옷으로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가는데 말이죠. 아이고 어서와. 우리 아들이 계속 밥 먹는 날을 잡자고 그러는 통에 아주 어렵게 날을 잡았지 뭐야. 반가워요? 오늘 안 그래도 식구들끼리 다 같이 김밥이나 싸먹을까 했거든. 얼른 들어와요. 당황스러움은 잠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건넨 앞치마를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 얼굴 보기 창피했는지 어머니에게 뭐라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저녁 먹는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엄마. 나 현준의 집 가서 얼마나 크게 대접받고 왔는지 아시면서. 설마 엄마 정말 지금 김밥이나 먹자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네 아빠 지금 족발 사러 갔다. 너 족발 좋아하잖아. 과일도 좀 사오라고 했어. 김밥 먹고 족발 먹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가면 되잖아. 안 그러니? 너도 듣자니까 소박한 집안에서 자랐다는데 이런 분위기 괜찮지? 우리 집안은 뭐든 편하게 하자는 주의야. 너무 격식 차리고 그런 거 싫어한다. 오늘 개의치 말고 편하게 먹고 가. 아유 엄마, 그러지 말고 김밥 쌀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외식해요. 우리 현주가 처음 인사로 왔는데 어떻게 김밥을 싸라고 해요? 아이고, 아주 여자친구 눈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하는구나. 김밥이 어때서 그래? 일단 오늘은 이거 먹고 다음에 상견례 할 때는 좋은 식당에서 하면 되지. 안 그러니? 그때는 우리가 대접하는 걸로 하마.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도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이해다오?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이해하죠, 어머니. 일 때문에 2번이나 약속도 미루신 거 뻔히 아는데요, 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예쁘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뭐 어쨌든 오늘 내가 상견례 날짜 몇 개 줄 테니까 네 부모님께 여쭤봐서 괜찮은 날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건데 김밥이면 어떻고 삼겹살이면 어떠니? 너도 격식 차리고 만나는 것보다는 이 편이 더 좋을 텐데.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며? 그래서 너 편하라고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저를 무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저 말이 진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기분 나쁜 티를 저도 낼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만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때 광경이 완전 코미디였어요. 어머니가 김밥 한 줄 싸서 남자친구에게 넘기면 남자친구는 김밥을 썰고 저는 접시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썰지만 말고 먹으면서 하랍니다. 근데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제가 어찌 혼자서 먹겠습니까? 저 한 입 먹고 남자친구 입에도 한 개씩 넣어주고 눈치껏 어머니도 드시라고 했죠. 그런데 먹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예비 남편 올 때 현수막만 내걸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금이 환영하는 아들 반기는 식의 환대를 해줬건만 저는 김밥을 싸고 있다니요. 차라리 외식을 하시지. 제가 뭐 예비시댁 인사 간다고 해서 거창한 저녁 바란 거 아닙니다. 그냥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쁘게 봐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비시댁에서 김밥을 말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새로 사서 입고 간 원피스가 다 구겨지도록 쭈그려 앉아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 인사하러 간 예비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으셨습니다. 농사꾼의 딸이라 김밥이나 싸먹자고 하신 걸까요?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은 못하시면서 은근히 더 잘난 며느리를 보길 바랬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너 만나는 걸 이래저래 미룬 이유가 있어. 글쎄 하필 너 인사하기로 오기로 한 날 아주 큰 거래건이 있을 뻔했거든. 나는 이 촌동네에 그렇게 큰 손이 있는 줄은 몰랐다. 생긴 건 그냥 시골 아저씨인데 뭘 해서 그리 돈을 벌었는지 건물을 사겠다는 거야. 그날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어. 근데 그 사장님이 딱 우리 아들 또래 딸내미가 있다더라. 근데 그 건물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글쎄 그 건물 사서 세놓고 나중에 딸내미 내외한테 물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야. 아유, 그런 집에 장가가는 남자는 땡 잡은 거지. 나는 우리 아들을 그런 집에 소개로 선을 좀 봐주고 싶었거든. 우리 아들이 세무사이니까 그런 집에 사위를 가면 얼마나 좋겠니? 완전 대접받는 사위 되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 말이 너무 속이 보여서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대놓고 그런 집에 아들을 장가보내고 싶다는 말이니까요. 엄마도 참 그런 집에 나 같은 사위가 눈에 차겠어요? 더 잘난 놈이 줄을 동구박까지 섰을 텐데 저를 왜 갖다 붙여요? 엄마도 참 누나 때 그렇게 무시당했으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이러고 싶어요? 나 오늘 현주한테 미안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너는 엄마가 뭐 입도 못 열게 해? 그런 집안에 아들 장가보내고 싶었다.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말을 말자. 어머니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거리다가 아들이 무서운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 때문에 저의 약속을 미뤘다는 말씀을 하시며 굳이 저런 집에 사위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실 건 뭐랍니까? 기분이 상했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커트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들 눈치를 조금은 보는 분이셨죠. 조금 있으니 예비 시부가 족발 봉지를 달랑달랑 들고 집에 오시더라고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요. 심지어 남편 누나 내외는 아예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죠. 저에게 극진한 대접은 없었지만 그냥 소탈한 분들이라고 애써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누나 시집 갈 때 사위 대접하던 일을 얘기하면서 분개했어요. 그래도 저는 미안해하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을 떠올리며 일단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싫었다면 상견례 날짜까지 주시며 고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차마 김밥이랑 족발 먹고 왔다고는 도저히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상견례 날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농번기가 아니라서 까만 얼굴로 사돈 볼 일은 없겠다면서 좋아하시던 아빠. 그때를 생각하면 참 죄송하네요. 제가 딱 부러지게 끊어내지 못해서 부모님까지 공연히 욕을 보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뭐든 처음인 일인데다 저로서는 예비 시모라는 어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도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서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종종 연락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안 물어보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고 했지? 혹시 동네가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 농사는 혹시 펴? 쌀농사 지으시는 거야? 뜬금포로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부모님 사는 동네와 무슨 농사를 짓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에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는 동네랑 쌀농사 짓는다고요. 굳이 축사도 하시고 땅이 15만 평이니 뭐니 얘기해봤자 더 꼬치꼬치 캐물으실 것 같았거든요. 내가 부동산 하니까 그래도 혹시 부모님이 좋은 곳에 땅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본 거야. 오해는 말어라. 나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아니다. 말은 그리 하시면서도 제가 농사꾼 딸이라는 말이 계속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예비 시모가 우리 집 사는 규모를 따져보려는 속셈이 보였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어쨌든 시집장가 보낼 때 못 사는 집보다는 잘 사는 집에 가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먹고 살만한 집안의 딸인지 궁금해하시는 어머니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약 이쯤에서 선을 지키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날짜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두 분이 일이 없는 날로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혹여 시부모님에게 결례가 될까봐 미뤄뒀던 새치 염색도 하시고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까맣게 탄 얼굴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드신다고 마사지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없어서 가족 여행으로 부산에 간 김에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씩 해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큰딸을 시집 보내는 첫 관문으로 상견례를 준비하셨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사실 상견례를 할 만한 격식 있는 식당이 없기도 해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상견례 날 아빠가 급한 일이 생기셨습니다. 하필 그날 축사에 있는 소가 출산할 기미가 있는 바람에 발이 묶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소가 우리 가족이 그날 상견례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지간하면 시간 늦지 않게 갈 테니까 먼저들 출발해. 혹시 조금 늦게 되면 사돈댁에 잘 말씀드려주고. 알았어요, 아빠.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되도록 시간 늦지 말고 오셔야 해요. 그래, 걱정 마. 시간 안 늦게 갈 테니. 왜 그런 날 꼭 소를 보고 와야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아빠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걸 알기에 아빠가 조금 늦으시더라도 예비 시댁에는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어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저는 상견례하는 식당에 예비 시가 식구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하기도 했고 늦는 것보다는 일찍 도착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서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시가 식구들도 우리가 도착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우르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동생을 비롯해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 누나 내외도 왔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가 오고 가고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시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근데 박가사돈께서는 아직 도착 전이신가요? 저희 아빠가 좀 급한 일이 생기셔서요. 저희 보고 먼저 서둘러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아마 시간 맞춰 오시거나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실 것 같아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못마땅한 표정을 대번에 지으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양가 식구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 늦으신다고? 무슨 급한 일이시길래 딸내미 상견례 날이 늦으신다니? 그게요, 저희 축사의 소가 오늘 갑자기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요. 아빠가 왕진 의사 만나보고 얘기만 듣고 얼른 오신대서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리 뾰족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겨서라도 아빠랑 같이 올 걸 그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돈댁 인사 가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돈댁에서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지요. 원래 상견례는 신부 쪽에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니 이 동네 식당이 마땅치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리를 잡은 거니 이해해 주셔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래봤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돈. 저는 김서방이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이미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이, 그렇군요. 하긴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하고 인물도 좋긴 하죠. 다들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덕담은 오고 가는 법이어야 함에도 어머니는 반은 덕담은 돌려주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칭찬하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놈의 푼수 같은 입이 폭주하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축사라면 소도 키우시나 봐요? 현주가 농사 짓는다고 하길래 저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무슨 농사 지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저희가 소도 키우고 과일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아무래도 쌀 농사가 제일 크긴 하죠. 과수원이랑 논 합쳐서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 늘 바쁘게 살 수밖에 없네요. 그럼 혹시 소작농 뭐 그런 건가요? 소작해서 수확한 거 다 떼어주고 나면 얼마 남는 게 있긴 한가요? 딸내미 결혼시키면서 집 사는 돈 보탠다고 하길래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소작농은 아니라서요.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요. 그런데 엄마가 소작농이라는 단어를 듣고 살짝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또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농사일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소작농은 아니라 이거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눈치를 슬쩍 봤는데 뭐 저런 여자가 있나 하는 표정이셨고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혹여 말실수를 더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원래 약속 시간은 1시였는데 그때가 딱 1시 10분 전. 아빠는 아직 도착 전이셨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급히 오시는 중인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번 입이 트이니 그 다음은 쉬우셨나 봅니다. 한참 아들 자랑과 사위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물론 딸 자랑도 했습니다.
솔직히 남이 볼 때도 참 자식 농사 잘 지은 건 맞죠. 세무사 아들에 교사 딸 그리고 의사 사위까지도요. 물론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 속사정이 있긴 하지만요. 안사돈,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오해는 말고 들어주세요.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이 다들 직업이 참 빵빵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도 좋은 집안에 교육 잘 받고 자란 교수를 드리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주 정도면은 똘똘한 듯해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죠. 어쨌든 아들이 좋다는 게 어쩌나요? 어? 이번에는 아들한테 다 져주느라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이해하시는지요? 아들 가진 엄마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세무사 아닙니까? 솔직히 며느리 욕심 좀 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 아드님보다 학교도 더 좋은 곳 나왔고 직업도 여자로서 공기업 정도 다니면 괜찮은 신부감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는 서로 자식은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결혼 논의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엄마는 웃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켰다고 생각하셨는지 당황한 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현주를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아깝다는 거죠. 그나저나 참 좋겠습니다. 사돈댁은 농사를 지으니 집에 적어도 쌀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애들 결혼하면 그 집 고가는 사돈께서 평생 책임지시는 겁니까? 참, 하시는 김에 우리 집도 채워주시면 좋겠네요. 저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고 있나 싶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집안 수준을 운운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상견례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시는데도 옆에 있는 예비 시부는 헛기침만 할 뿐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가족 앞이라 자기 엄마를 세게 만류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말본새를 보면서 내가 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집은 다들 머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사돈댁처럼 몸 쓰는 일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나 봅니다. 겨우 곳간을 쌀로 채우는 일로 좋아해야 한다니. 이거야 뭔 너무 집안 수준이 안 맞나 싶네요. 내가 다 참아 넘기고 우리 아들 생각만 하고 나왔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사돈 수준 차이라니요? 말씀 가려서 하셔요. 지금 말씀은 너무 무례하신 것 같은데요? 엄마도 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말에 무례하다며 불쾌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딱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집안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아빠의 큰 목소리에 거기 있는 가족들 모두 화들짝 놀라셨죠. 물론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면서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신 듯 했어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셨습니다. 인사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만 우리 가족들 표정 보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안하고 수준 안 맞는다고 하신 거 맞지요? 엄마는 아빠가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현주 아빠, 내가 이 집안하고는 사돈을 못 맺겠네요. 나 여기 앉아있기 싫은데 어쩔까요? 아빠는 들어오다가 엄마와 예비 시모의 대화를 대략 들으셨는지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예비 시모도 뭐라 한마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를 다시 보시더니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는 아빠 눈치를 보며 당황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안 나시는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우리 오늘 초면이 아닌 듯한데 맞나요? 저기 혹시 박 사장님? 얼마 전에 우리 부동산 오신 박 사장님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 아빠를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그날이 초면이 아니셨어요. 저나 우리 가족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혹시 두 분 이미 만난 적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째 아빠를 아시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허이, 나원 참. 세상 좁다더니 뭐 이런 인연이 있지? 내가 얼마 전에 건물 좀 보러 다녔잖아. 그때 나한테 중개해주던 부동산 사장이네.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을 듯이 굴더니만 사실은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친절한 양반인가 봅니다. 그때 건물 보러 오신 박 사장님이 현주 아버지셨군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정말 몰랐습니다. 현주가 저한테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만 했지. 왜요? 농사 짓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건물도 못 사는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돈. 제가 아까는 말실수를 했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하세요. 말실수라뇨? 그런 건 실수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듣자니까 계속 우리 가족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던데요. 우리는 오늘 딸내미 시가 식구 될 사람들 만나러 온 거지. 이런 무시받자고 나온 게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만 물읍시다. 댁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을 왜 그리 우습게 보시나요? 매일 우리가 농사 짓는 쌀을 먹고 살면서 그러면 쓰나요?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느라 사람이 좀 추레해 보인다고는 하나 우습게 볼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태를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는 아빠와 엄마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너무 실언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 엄마가 말실수한 건 저도 사과드릴게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을 할 마음은 없어진 상태였고 빨리 상견례장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잘못이 굳이 있다면 자기 엄마를 이겨먹지 못한다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결혼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만약 어머니에게 제가 계속 무시를 받고 살며 고부 갈등이 있게 되면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만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굳이 나 무시하는 집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는 싫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어머니도 농사꾼 딸 말고 건물주 딸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보니 그때 어머니가 건물주 딸 어쩌고 하셨을 때 우리 아빠를 만나신 건가 보네요. 어쩌죠? 어머니가 입을 함부로 놀리셔서 건물주 며느리를 놓치셨네요. 어머니 아들이랑은 잘 정리할 테니 농사꾼 딸한테 장가 보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그만 가요.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아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쪽 그 입 조심하세요. 그나마 착한 아들 앞길 막지 마시고요. 아빠의 마지막 한 방에 예비 시모는 망연자실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무리한 시어머니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연히 칼로 자르듯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사람 인연이 어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겠습니까? 물론 매달리는 쪽은 남자친구 쪽이었습니다. 저에게 사과 전화도 하셨고 남자친구도 계속 마음 돌리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결혼 안 하는 걸 선택했어요.
저는 사람 품성이 고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제가 건물 살 정도로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저렇게 설설 기는 거죠. 나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며느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은 당연히 힘들었지만 시간은 흐르고 결국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파혼의 경험을 하고 난 뒤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파혼했으니 나는 남자를 굳이 안 만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오는 인연 일부러 막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인생의 결혼이란 것이 꼭 필수 조건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제 곧 30 중반이 되는데 다들 결혼은 인생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지만요. 저의 파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했는데 역시 효자는 만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 효자여도 뭐 정도껏 효자였어야죠. 게다가 제가 마련한 것까지 다 노리던 전 남자친구 놈을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끔하게 파혼을 했는데 정말 후련하고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저의 질기고 긴 이 사연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래도 완전 고구마는 아니고 사이다 한 방 시원하게 날렸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강남에서 크게 고깃집을 운영하시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셨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한 번도 서울에서 벗어나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신혼집은 서울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청약도 혹시 몰라서 서울 지역에만 계속 넣었었고, 어찌되었든 저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찐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6개월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대기업 법무팀에 다니고 있어서 소개팅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기대하지 않고 나갔던 소개팅에서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귀게 된 날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빵이랑 과일을 선물하는 점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여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집 주소 바로 알려주는 게 부담이면 직접 전해드려줘. 내 마음이야. 저번에 부모님이 빵이랑 과일 참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주라. 와, 정말 이거 다 우리 부모님 가져다 주라고 준비한 거야? 나 이러면 너무 감동인데? 정말 고마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럼 당연하지. 난 내 여자친구가 말한 건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정말이지? 그 말, 그 마음 변하게 없기다. 나 이렇게 자상한 사람 처음 만나봐. 진짜 짱이다. 앞으로는 더 잘해줄 건데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하지? 완전 사랑에 제대로 퐁당 빠져버리겠네. 아, 행복하다. 이거 정말 고마워. 그냥 말 나온 김에 같이 집에 가자.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직접 전해드리는 게 좋을 듯?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그럼 같이 가서 전해드리자. 출발할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소개팅으로 처음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알게 모르게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 말을 다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바로 적절한 선물을 해주는 섬세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안 빠질 수 있겠나요? 아마 여러분들이어도 마다하기 어려우셨을걸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미 결혼한 선배들의 말로는 원래 효자랑 만나면 고생한다고, 너무 지극하게 자기 부모를 끔찍하게 여기는 효자랑은 만나지 말라고 골치 아파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걸 간과했었던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30대가 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점점 괜찮은 소개팅남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급한 마음에 소개팅 상대를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센스도 있고 제 말을 잘 기억해주는 이 진국같이 느껴진 남자친구가 저의 운명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남자친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물도 반반한 편이고 또 대학이나 직장 등이 어떤 면에서 봐도 스펙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자친구를 놓치자니까 다른 여자들이 금방 채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집보다 남자친구네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긴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뺏기느니 이 정도면 남자친구 감으로도 남편 감으로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큰 착각이었지만요. 아무래도 제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았던 부분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참 잘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갔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더라고요. 저랑 친정 부모님은 신혼집은 원래도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 제가 서울에 청약 당첨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게 맞긴 하지만 청약 당첨된 게 있는데 뭐하러 돈을 더 쓰겠니? 대신 혼수로 좋은 거 해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돈 아껴서 너희 결혼 생활하고 생활비를 써라.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안 그러니? 그렇죠, 엄마. 나도 그런 생각이야. 청약 당첨돼서 집 걱정은 없는데 그 대신 혼수 정말 좋은 걸로 해온다고 하니까 지켜보려고. 그 사람도 맨입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 그래야지.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서방이라고 불러야겠지? 우리 이서방은 사람이 좋아서 그냥 절대로 공짜 신혼집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앞으로 이서방이 더 많이 생활비 내고 하겠지? 맞아, 맞아. 엄마, 나 이 결혼 잘 생각한 것 같아. 그래도 남자 쪽 여자 쪽 해오는 게 달라지기는 했어도 서로 원하는 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좋은 가구 선물 안 해줘도 돼. 그래도 또 엄마 마음은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가구점에서 네 취향으로 이미 주문해놨다. 소파 마음에 아마 쏙 들 거다. 하여간 우리 엄마도 못 말려. 알겠어요. 고마워, 엄마. 정말 잘 쓸게. 그래서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는 청약 당첨된 신혼집 값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곳으로 미리 맞췄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 혼수를 해오면서 어쨌든 성의를 보인 거였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쓸 가구들이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큰돈을 들여서 가구에 보태라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제 돈으로 구한 청약 당첨 신혼집에 양가의 정성과 돈이 들어간 신혼집 가구들까지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했었고요. 6개월 후에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알콩달콩 살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신혼집 위치도 저희 회사와 남자친구 회사의 딱 중간쯤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것은 저희 친정 부모님네 집이랑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더욱 만족했죠. 그렇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6개월이 지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사귀던 사람과 그만 혼전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뭐 요즘은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하는 집도 있기는 하다던데 저희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우리 동생 임신도 한 마당에 아무래도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을 먼저 시켜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우리 결혼은 한 1년만 미루는 거 어때? 안 그래도 소식 듣고 그런 말 꺼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어쩌겠어. 배 더 나오기 전에 드레스 입고 얼른 결혼해야지. 그렇게 하자. 난 괜찮아. 정말? 너그럽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수민이는 정말 이해심이 넓다니까? 이럴 때만? 됐어. 아무튼 예비 시누이 결혼 준비로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정신 없겠다. 예비 시누이 결혼 준비 많이 도와주고 그래. 알겠지? 아이, 그럼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수민이밖에 없다. 아무래도 시누이가 먼저 결혼해야겠다며 저희 결혼을 한 1년만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저는 현재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어차피 6개월 뒤에 하나, 1년 뒤에 하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오케이 해줬고요. 대신 미리 예약해둔 가구들이나 청약 당첨된 신혼집이 조금 걸렸죠. 그래도 뭐 집은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가구들은 더 늦게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 되니까요. 최대한 남자친구네 집안 사정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자꾸만 지방에 사는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별 문제도 없이 잘 다녀오시던 병원을 갑자기 계속 이렇게 다니기는 불편하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 있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병원 다니는 게 버스 타고 가는 건 너무 불편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서 너무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어. 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속 우리 엄마 걱정만 된다니까. 갑자기? 아니, 원래 잘 다니시던 병원을 갑자기 왜 불편하다고 하셔? 수민이, 너는 아마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지방에 사시잖아.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다 일이야. 엄청 오래 빙빙 돌아서 가야 하기도 하고. 난 이제 우리 엄마 고생 그만 시켜드리고 싶어. 마음은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드리려고? 서울로 이사라도 시켜드리게? 그러면 참 좋지. 우리 엄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 남자친구가 계속 제 귀에 피가 나도록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대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지방에 있는 시댁집을 서울로 옮겨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우리 엄마도 서울에서 편하게 병원도 다니고 장도 보고 하시게 아예 지방에 있는 시댁집을 서울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지. 뭐? 아니, 집안에서 큰돈 드는 게 부담이라서 당신 동생 예비 시누이 결혼 먼저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결혼을 1년이나 미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시댁집을 옮기는 게 한두 푼이야? 그러게 충분한 돈이 되면 그렇게 하던가 해.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비 시댁이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서울이 되는 건 아무래도 영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본인 돈으로 옮기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가 생긴 예비 시누이가 결혼해야 된다면서 저희 결혼을 미룬 남자친구가 그럴 돈이 있으면 저희 결혼부터 서둘러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때 그냥 버렸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황당한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신혼집을 내 동생한테 주자. 대신 우린 엄마 집에서 함께 살면 되니까 걱정 마. 우리 엄마 집을 서울로 옮기기로 했잖아. 그런데 또 따로 우리 집까지 구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더라고. 괜찮지? 뭐라고? 지금 그 말은 내가 마련한 내 청약으로 당첨된 서울 신혼집을 당신 동생한테 주라는 거야? 게다가 뭐 학가 이야기는 선 넘었지. 미쳤냐? 남자친구가 머리에 총을 맞은 건지 아니 갑자기 서울에 청약 당첨이 돼서 겨우 얻은 저의 신혼집을 예비 신우한테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선 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심지어 같은 서울이니까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남자친구. 정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극심한 지극정성의 효자인 건 알았지만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일 줄이야.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남자친구랑 결혼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열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아. 우리보다 내 동생이 임신한 상태라 결혼이 급한 것도 맞고 서울에 우리도 살아야 하고 우리 엄마도 서울에서 살게 하고 싶고 말이야. 그냥 우리 딱 3년만 눈 감고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자. 응? 어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약속해, 약속. 고작 생각한 방법이 이거라고? 너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넌 맞냐? 아니,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신혼에 우리가 만약 애를 바로 낳으면 분명 우리 엄마가 잘 돌봐줄 거고 육아휴직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또 우리 애들이 크면 우리 엄마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면 된다니까. 지금 아프셔서 서울에 자주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3년만. 아니 3년만 양해해 주라. 응? 저에게는 그 남자친구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어요. 아니 무슨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안 모시고 사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어요? 이게 결혼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이죠.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이혼감 아닌가요? 서류 더러워질 뻔했는데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맞받아 쳐줬습니다. 너랑 결혼 안 할 건데? 뭔 걱정을 해? 우리 그냥 파혼하자 파혼. 이렇게는 내가 절대 못 산다. 파혼해. 다 뒤였고 파혼하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한테 진짜 실망이라고 하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요? 절대 안 하죠. 남자친구 놈이 이 정도인 걸 알고도 결혼하면 제가 정말 미쳐 도른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예비 시어머니를
굳이 서울까지 모셔왔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를 데려와서는 원래 저희가 들어가서 살 청약 당첨된 신혼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픈데 멀어서 병원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내가 이대로 병원을 가야 돼도 힘들어서 어떻게 다니겠냐.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아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이리 좀 나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소리치면서 저희가 살 신혼집 앞에서 드러누는 둥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 늘어졌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얼굴 팔리고 망신살 뻗쳐서 완전히 못살게 만들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아주 얕은 수가 투명하게 잘 보여서 놀랄 지경이더라고요. 그 상황이 닥치자 저는 일단 동네 창피하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는 걸 보자니 정말 있던 정 없던 정이 모두 다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마련한 신혼집 앞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 일단 예비 시어머니랑 남자친구를 급한 대로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를 제가 아직 살지도 않은 새 집, 거기서 재워드려야 한다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도끼눈이 돼서 남자친구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계를 보니 정말 이미 늦은 시간이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굳이 다시 운전해서 지방에 내려가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엄마인데 갑자기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를 그렇게 제가 마련한 신혼집에 들였고요. 그 다음 날 마치 짠 것처럼 이제는 예비 시누이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주 가관이 아닐 수 없었죠. 예비 시누이가 문 앞에서 소리치면서 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올케 언니, 내가 지금 임신한 상태인 건 알죠? 저 결혼하고 여기서 살고 우리 엄마가 가깝게 서울에 직구해서 오빠네랑 그렇게 가깝게 살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서울에 살면 병원도 가깝고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결국 예비 시누이까지 완벽하게 한통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치지 못할 거라는 것도 남자친구의 치밀한 계획이었고요. 그 순간 정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비 시누이한테 혼전 임신으로 아이가 생겨서 저의 결혼을 미룬 게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요. 저는 정말 이런 생제욕이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폭발했습니다. 시댁만 엄청 챙기는 예비 남자친구 놈 한 방 먹이고 사이다 파혼을 다시 한번 선언했어요. 예비 시누이까지 한 번에 들이닥치는 걸 보니 딱 알겠다. 야, 파혼하자니까 왜 줄줄이 너네 가족들을 끌어들여? 내 집에서 당장 안 나가?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왔는데 내 동생은 임신한 상태고 우리 엄마는 아픈 상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파혼하자는 말 안 들리냐? 귀 안 들리냐? 안 들리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니까 마음대로 해! 일단 남자친구는 저의 눈치를 살피더니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비 시누이와 함께 근처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오면 그 길로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댁에 모셔다 드리든지 하고 서울에 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완전히 파혼하고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이랑 준비했던 것들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 다 얘기하고 끝내려고 제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전화를 받기가 껄끄러워서 안 그래도 파혼하는 마당에 받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어른이 전화하시는 거라 일단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와 만났냐면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와의 통화를 통해서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합가를 원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말았죠. 그렇게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병원에서 돌아왔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누이는 그새 집을 갔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가 입을 여는데 저는 정말 코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우 참, 여기가 이렇게 가깝게 병원을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서울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어제 여기 터가 좋은지 잠자리도 너무 편안했다. 아휴, 계속 여기서 살고 싶네. 우리 딸이 여기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이 근처로 이사 오자. 그리고 화 좀 풀고 우리랑 합가하는 걸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제가 파혼하자고 했던 건 금방 잊었는지 여기서 자기 딸이 살면 좋겠다고 자기랑 같이 서울집에서 합가를 하자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남자친구 놈은 이때다 싶었는지 파혼하자는 제 이야기를 싹 무시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원한다니까. 수민이 너만 괜찮다면 정말 서울에 좋은 집 구해서 우리 엄마랑 합가하고 싶다. 이제 대놓고 본심을 털어놓고 앉았네? 야, 내가 파혼하자고 했던 거 다 까먹었냐? 어? 내 말을 물어보는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나가. 나가라고! 앞으로 우리 볼 일 없을 거다. 결혼식장이고 신혼여행이고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다 내가 알아서 취소하고 남은 위약금 있으면 정확히 반 보낼 테니까 꺼져라.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비 시누이한테 제가 구한 신혼집을 주라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서울에서 너네 부모님이랑 합가하자는 거였냐면서 절대 내 인생에 합가는 없다며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는 못 간다면서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더니 전날 자던 제 신혼집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콱 하고 잠궈버리더라고요. 와,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고 막무가내일 수가 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야, 방금 뭐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너는 너희 엄마 안 맞고 뭐 하냐고! 진짜 이런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당장 너네 엄마 끌어내서 나가. 경찰 불러서 험한 걸 보고 싶어? 어? 진정 좀 해. 수민아, 아니 우리 엄마도 오죽 서울에서 너랑 나랑 같이 살고 싶으시면 이러시겠냐? 정말 우리 엄마 진심도 몰라주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한텐 그러지는 말아줘라. 부탁이야. 갑자기 그러면서 남자친구 놈이 저를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신혼집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마련한 청약 당첨돼서 마련한 서울 신혼집인데 지금은 하나도 제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완전히 그 남자친구 놈과 그 가족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일단은 제 친구들이나 만나서 하소연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바로 제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수민아, 너 지금 어디니? 나 지금 내 청약 당첨된 신혼집 주차장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리로 좀 와봐야겠다. 우리 가게에 너희 예비 신우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아유 말도 마라. 진짜 완전 쌩 날강도가 따로 없어. 너 꼭 이 결혼 해야겠니? 네? 예비 신우이가 거길 갔다고요? 엄마, 일단 결혼 그건 걱정 마세요. 이미 파혼했으니까요. 우선 제가 지금 바로 엄마 아빠네 고깃집으로 갈게요. 절대 보내지 말고 잡아두세요. 내 빼면 답도 없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파혼했다니 다행인데 그럼 예비 신우이라는 작자는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 혹시 아직 모르나? 아무튼 얼른 와라, 수민아. 엄마가 네 예비 신우이 절대 못 가게 붙잡고 있을게. 네, 엄마, 저 곧 도착해요. 어차피 여기서 가깝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자친구 놈과 같이 병원을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예비 신우이가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 고깃집에 간 것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지 할 수가 있을까요? 불이 났게 달려간 저희 친정 부모님 고깃집에서 예비 신우이를 제 두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기더라고요. 글쎄, 예비 신우이가 자기 예비 남자친구랑 친구들을 다 데려가서 정말 고기를 잔뜩 시켜먹고는 공짜로 고기를 달라면서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놈이랑 예비 시어머니도 진짜 가관이었는데 예비 신우이까지. 진짜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런 집안인 줄은 정말 몰랐죠. 그냥 효심 깊은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예비 신우이까지 완전 또라이였던 거였죠. 제가 친정엄마와의 통화를 끊고 당장 저희 친정 부모님의 고깃집으로 달려갔더니 예비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왔냐면서 환하게 반갑게 웃더라고요. 그 면상을 정말 날려주고 싶었습니다. 임산부만 아니었어도 정말 너무너무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저기요, 저 오늘 파혼했고요. 예비 신우이였어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혹시 거지예요? 아니,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으면 고기는 왜 다 처먹었어요? 전 그러면 남자친구랑 친구들 먼저 보내고 오늘 먹은 만큼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나머지 시급으로 못 채운 건 나중에 청구할 테니까. 그랬더니 예비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남자친구 놈과 예비 시어머니가 질리도록 하던 그 말이었어요. 바로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아직 가족도 아닌데 정말 뻔뻔하고 웃기죠? 심지어 저는 파혼한 상태인데 왜 이 집 식구들은 아무도 파혼했다는데 안 믿는 걸까요?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임산부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구나. 오늘만 제가 참을게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파서 서울에서 예비 올케 언니가 우리 오빠랑 엄마 모시고 같이 살면서 병원 다니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이럴 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오빠랑 우리 엄마랑 같이 할까 하면 제가 먹은 고깃값 순순히 다 낼게요. 지금 나한테 겨우 그딴 걸로 협박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말 놓을게. 내가 파혼했다고 몇 번 말하니? 야! 억지도 이런 억지가 또 있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아니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개념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지. 아니, 내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에요?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서울집에서 살라고요. 예비 올케 언니가 구한 청약 당첨된 신혼집은 나 주고요. 내가 임신해서 빨리 결혼하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기예요?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예비 신우였죠. 저는 예비 신우이가
저를 찾아와서 염치도 없이 그냥 생으로 제 집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달 볶을 일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이 없으니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만 늘어놓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저도 열받아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강남 고깃집인데요.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체포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예비 신우이는 제가 진짜 신고할 줄은 몰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정말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임산부인 거 잊었어요? 지금 나보고 임신한 상태로 결혼도 못하고 감옥에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정말 예비 올케 언니 너무하시네. 너무하긴 뭘 너무하지? 네가 먹은 건 어차피 강제로 돈 내게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내가 우리 예비 신우이한테,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 공부 시킨다고 생각하고 톡톡히 알려줄게. 잘 들어. 내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건 아니? 차에서 우리 친정엄마랑 통화한 것부터 지금까지 전부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 바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고 말이야. 한마디로 넌 인생 망한 거야. 그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뭐라고? 뭐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정말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도 서울 살고 싶다고 하길래 셋이 합가면 되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언니한테 청약 당첨된 서울 신혼집 있다는 건 오빠가 말해서 알았고요. 주면 너무 땡큐라고 생각했고 보니까 가지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감옥에만 안 가게 해주세요. 네? 싹싹 비는 예비 신우이한테 저는 심지어 예비 신우이가 애초에 음식값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음식을 먹고 도망가려고 사전에 계획한 경우라서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우이는 음식값을 떠나서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알려주니까 겁에 질린 표정을 하더라고요. 예비 신우이가 그제야 저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그 가증스럽고 뻔뻔한 예비 신우이를 내려다보면서 거지 같은 너희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놈 때문에 이대로 참고는 못 산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처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였죠.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서 예비 신우이가 저희 친정 부모님 고깃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정말 쌤통이다 싶었고요. 당황해하는 친정 부모님한테 자초지정을 설명드렸죠. 수민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 예비 신우이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고는 돈 없다고 하지를 않나? 파혼 얘기가 들리지를 않나? 너희 파혼했니? 아유, 뭘 다 듣고서도 또 물어요. 맞아요. 얘네 파혼한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잘 됐죠? 아니, 그런데 저 예비 신우이인지 뭔지 번지수 잘못 찾아서 왜 저렇게 행패를 피웠다냐? 진짜 경찰한테 잡혀가고 싶었나? 그러니까 말이야. 예비 신우이도 정말 쌍퉁바가지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경찰 부르고 바로 처리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얼른 남은 장사 마저 계속하세요. 저 경찰서에 한번 다녀와 볼게요. 그래, 여기는 걱정 말고 얼른 가보렴. 나는 우리 수민이가 파혼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된다. 사실 우리 수민이가 이번 일 아니어도 훨씬 아까웠지. 이런 막대 먹은 집안에는 우리 딸 수민이 절대 못 보낸다. 당신이랑 내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수민아, 여기는 걱정 마. 엄마가 이제 치우고 할 테니까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알아? 공짜 좋아하는 것들 한번 제대로 혼나봐야 해. 어디서 감히 우리 수민이는 물러보고 혼내주고 와, 딸? 그럴게요. 엄마, 아빠, 나 파혼하길 정말 잘했지. 원래대로면 지금 결혼 직전이었을 거잖아. 생각해보면 그 예비 신우이가 혼전 임신하는 바람에 밀린 건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된 거잖아. 역시 하늘은 나의 편인가 봐요. 다녀올게요. 그렇게
제가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저 멀리서 예비 시누이의 보호자로 남자친구 놈과 예비 시어머니가 달려오더라고요. 거기서 대놓고 제가 제대로 못을 박았습니다. 합가하려고 치사하게 병원 핑계 대면서 꼼수 쓰는 거 다 알아. 예비 시누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 일찍 하는 거랑 내 청약으로 당첨된 신혼집이 뭔 상관이지? 어차피 파혼할 건데? 너는 계속 그렇게 효자로 살아라. 나는 봐줄 생각 없다. 피곤하게 뭘 참고 살겠냐? 파혼하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왜? 너도 와서 얼른 빌어. 예비 오케 언니. 오빠랑 파혼 생각하는 거 알고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남자친구 놈과 예비 시누이가 함께 싹싹 빌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파혼하고 위약금까지 다 내가 가지고 제 신혼집에 들여놓은 가구까지 전부 저의 소유로 바꾸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요. 파혼하는 건 당연지사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고 빌어도 소용없어.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 이것만 약속해주면 돼. 파혼한 결혼식장, 신혼여행비,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등등 이거 다 위약금 물고 남은 돈 내가 가질게. 내가 마련한 청약 당첨 신혼집에 있는 가구들도 전부 내가 가지고 그거만 내가 한때 예비 시누이였던 가뜩이나 임신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지는 않을게. 그랬더니 예비 시누이를 감방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예비 시어머니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작성해온 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각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절대 안 된다. 임신한 애를 어떻게 감옥에 넣겠니? 예, 오빠야 네가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해라. 하여간 왜 고깃집에 가서 그 나리를 피워가지고는. 엄마, 저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나 그러면 앞으로 무슨 돈으로 살아요? 네? 엄마 집 서울로 못 옮긴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 그럼 네 동생이 이렇게 간방가게 생겼는데 그럼 그걸 그냥 두냐? 병원은 네가 주말마다 나 데리고 병원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파혼까지 한 마당에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응?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딸이 감옥에 간다니까 이제야 제가 말한 파혼이 좀 와닿으시나 봐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식구들이 쌍으로 다 내 파혼을 무시하는 건지. 이제 제발 좀 깔끔하게 파혼하자. 여기 각서 지장 찍으면 다 끝나니까 얼른 끝내라. 결국 저는 그 남자친구 놈과 깔끔하게 그날부로 파혼을 했습니다. 파혼에 성공하고 나서 서울 신혼집을 그냥 처분해버렸고요. 거기 아수라장이 되었던 거 생각하면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전세 줘버렸습니다. 진짜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효자인 줄 알았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예비 시누이가 때마침 먼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제 결혼이 미뤄졌잖아요. 그게 아직도 참 신기하고 저랑 그 남자친구 놈이랑 인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평생 그 남자친구 놈이 효도한답시고 저한테 피해주고 마음대로 합가하겠다고 우기는 걸 평생 참고 들어주면서 살겠어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저는 화려한 돌싱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까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저한테도 다시 해뜰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저 좀 응원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적당히 효도하는 멋진 사람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셔서 제 이야기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었어요.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저처럼 이렇게 속 터지는 일이 없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처럼 파혼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조언 드리고 싶어서 몇 자 더 적어볼까 해요.
파혼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이잖아요. 결혼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파혼을 결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이 저의 파혼을 내심 다들 바라고 계셨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보통 대부분은 부모님에게도 파혼을 알리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가 꼭 조언드리고 싶은 건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파혼하는 이유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걸 상대방과 먼저 공유해 보세요. 저는 더 뒤돌아볼 것도 없어서 바로 사이다로 파혼하자고 했지만 솔직히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제가 파혼하자는 이야기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어요.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마침 멍청한 예비 시누이가 저희 친정 부모님 고깃집에서 무단 취식을 하고 그냥 튀려고 하는 바람에 저는 얘기가 쉬워졌지만요. 보통 파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복잡하고 또 취소했을 때 위약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1년 뒤로 결혼을 미룬 상태였어서 망정이지 거의 다 그래도 돌려받았었거든요. 정말 예비 시누이가 혼전 임신해서 저의 결혼식이 뒤로 미뤄진 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것 같아요. 파혼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또 그 이유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도 여러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었던 전 남자친구 놈이 파혼하자는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서 여러 번 말하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마지막에 협박하면서 어쨌든 잘 끝낼 수 있어서 저는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여러분께서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파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파혼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빨리 행동해야 하더라고요. 일단은 결혼식장, 신혼여행비, 스튜디오, 드레스 비용, 메이크업 비용이 다 돈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받기가 어렵고 위약금도 커지니까요. 아마 이것 때문에도 결정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푼돈이잖아요. 그리고 파혼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알았을 때는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 제 미래만 생각해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살기 싫어서 바로 파혼하자고 선언한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경험자의 상담을 받는 것이 또 그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파혼하고 주변에 파혼한 선배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는데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털어놓을 때보다 더 털어놓게 되고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정말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파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내서 보고 꼭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혼은 정말 어렵고 괴로운 결정입니다. 저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파혼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결정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파혼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파혼이 아니더라도요. 이혼이나 아니면 다른 도전들에도 분명히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라오잖아요. 저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